안녕하십니까. 미국 LA 토마스 킴 정치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과정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정말 아주 잔인하고 아주 비열하게, 이거는 이제 역사가 바뀌면 그 과정을 압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여자에게는 도덕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창피한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 이렇게 요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숫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왜냐면 그때 전국에 촛불로 뒤덮었다 이런 그런 어떤 요란함에 이 옛날에 이런 한나라당, 그 새누리당들이 전부들 벌벌 떨면서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설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휩쓸었구나 하고 아주 지레 겁을 먹고 납작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아주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됐던 거예요. 왜? 이렇게 천지를 뒤흔들어 놓고서도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80%, 70%, 80%를 얻고 대통령이 됐어야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했구나 한 건데, 지지율이 41%밖에 안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이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지하는 세력에는 이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도 이렇게 주사파다 또는 뭐 이런 촛불 세력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섰어요. 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인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이런 탄핵 전에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색깔 논쟁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표면에 나서지 못했는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고 이런 언론에 들어왔고 각 기업에 이 사람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면에 나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는 그런 말을 자기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보 좌파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다 행세를 했다. 이런 사실이고, 이 사람들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정말 문재인을 옛날에 지지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이 떠났다. 이런 두 번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숫자는 별로 없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기반, 그러니까 옛날 그 촛불 세력의 잔존 세력, 그 다음에 인간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 또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세력, 민주당에 남아있는 세력이라 할 것 같으면 대략 정권의 이 권력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수구 세력이라네요. 이런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권력욕에 잡혀있는 그러한 잔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떠받들고 있는 세력입니다. 거기에 이재명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구설수에 말려 있어요. 대장동 사건, 이런 여배우 사건, 그 다음에 형수욕설 사건, 또 조폭 연루 사건, 이석기 배우설, 이런 여러 가지, 거기다 또 요즘 백현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끝없이, 또 이번에는 또 김영경 사건, 이런 아주 정말 그 형수욕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35%, 40%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은 이들 세력에 대한 기대감을 접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40%밖에 안 되던 그 문재인 그런 잔존 세력이 지금 다시 35%에서 40% 정도 되지만, 이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여준 그 치밀하고 아주 주도면밀하고 아주 끈질기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러한 그 공세를 취한 작은 어떤 허점만 발견해도 이들은 이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이들이 이러한 어떤 조그마한 사건에도 이들이 치밀하게 아주 밀집을 하면은 역전시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이 기대를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것은 이들 촛불 세력,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이 촛불 세력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지난번 6.25와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해서 또다시 도탄에 빠진, 혼란에 빠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야권이 뭉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라는 이름으로 이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그런 적성 이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런 나라에 이러한 적성 이념이 들어오면은 나라가 분란이 생깁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도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이념이 들어오면은 국민들 간에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사회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는 아주 무섭습니다. 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 경계가. 이 미국에도 이러한 그 신혼제가 있는데 제일로 보는 게 바로 이 이념 문제예요. 그래서 이 허가되지 않은 나라, 특히 공산주의 국가를 여행하면요, 취직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엄중하게 하는데 바로 이 서로 적을 마주보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적성 이념이 활개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은 이와 같은 적성 이념, 즉 공산주의 이념이라든가 사회주의 이념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칠 수가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법적인 제도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논리적으로 이 국민들이 사회주의, 이런 공산주의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론 자체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론의 어떤 허구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런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러한 그 적성 이념이 대한민국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번 대선 후보들도 아마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